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과 임플란트 재식립에 대한 주제로 케이스를 정리를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위 치주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의 통증과 치조골 흡수, 뼈의 흡수가 일어나면서 심하면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치의 치주염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잇몸 치료를 진행해서 치료하는 경우와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한 경우에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인데 오른쪽 임플란트가 16년이 됐는데 잇몸도 내려가고 고름이 나오고 아프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셨고, 잇몸 치료 후에 PDRN과 골리식을 동반해서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인데 이 안쪽에 고름이 많이 차 있어서 눌렀을 때 고름도 나오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뼈가 녹아 있는 게 관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진행하면서 뼈이식을 같이 동반하기로 했습니다. PDRN을 동반해서 골리식 을 같이 했던 환자인데 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난 상태의 부강내 사진이고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초진 사진과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잇몸이 덜 건강해져 있고 대신에 잇몸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관찰됩니다. 초진과 비교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염증이 있었고 많이 부어있던 상태가 잇몸이 내려가고 건강한 잇몸이 되면서 이제 잇몸이 좀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골리식 후 8개월이 지났을 때까지도 잇몸 상태도 양호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관리만 잘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0대 남성 환자인데 오른쪽 아래 잇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치은방리 소파술이라고 해서 잇몸을 열고 안에 있는 염증, 치석 등을 제거를 하고 다시 덮는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잇몸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임플란트 주위 이 부분이 이렇게 염증이 있는 상태였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뼈가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가 관찰됐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은방리 소파술이라고 잇몸을 열어서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을 절개를 해서 잇몸을 열었더니 엑스레이 사진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뼈가 이렇게 다 녹아있는 게 관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플란트 표면을 처리하는 벌을 이용해서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수술이 끝나고 10일 정도 지난 후에 잇몸 사진입니다. 초진과 비교했을 때 잇몸이 많이 부었던 게 보이는데 이 잇몸이 부었던 게 많이 가라앉고 양호한 상태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0대 여성 환자인데 왼쪽 위에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전 환자와 동일하게 잇몸을 열어서 염증을 제거하는 기로 결정했습니다. 치료 전 사진인데 임플란트 머리가 이렇게 있고 외관상 봤을 때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좀 까맣게 다른 잇몸에 비해서 좀 어두운 색이 보이는데 이 안에 이제 염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치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잇몸을 열고 다시 닫았을 때 3주가 됐을 때 이런 형태로 잇몸이 많이 푹 꺼져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거는 입천장 쪽에서 바라봤을 텐데 볼 쪽에서 바라봤을 때랑 입천장에서 바라봤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뼈가 녹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잇몸이 많이 주저앉은 게 관찰됐습니다. 잇몸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기존에 있던 보철물을 다시 체결을 했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잇몸 상태가 잘 아물고 있고 잇몸에 염증도 없고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6개월, 그 다음에 1년이 지났는데 6개월까지는 크게 이상 없이 잘 아물고 있는 상태였지만 1년 정도 되니까 정기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내원의 횟수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음식물도 끼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위다 보니 다시 염증이 점점 생기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플란트 초진 사진과 1년 후 사진입니다. 치료 전과 후에 임플란트 주변의 뼈의 양상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임플란트 치료 후에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엑스레이 상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기존의 임플란트를 쓸 수 없고 제거 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들입니다. 40대 중반 여성인데 오른쪽 임플란트 주변이 붓고 아프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했고, 생각보다 엑스레이 상에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너무 많이 녹아있는 상태라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잘 쓰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제거 후에 다시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를 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났던 사진이고, 이게 발치 와 부위고
뽑았던 자리인데 생각보다 잘 치유가 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3개월째 됐을 때 임플란트를 재식립을 했고 보철물이 완성됐던 상태입니다. 초진 사진과 재식립 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이 주변에 뼈가 이렇게 녹아 있었던 게 관찰되고 지금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다 채워져 있고 보철물 상태도 양호한 게 관찰됩니다. 정기적으로 관리 검진, 이게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미흡한다거나 정기적으로 체크가 안 되면 다시 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환자분이 잘 인지를 하시고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80대 여성 환자분인데 13년 된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때처럼 이게 왼쪽인데 왼쪽 아래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있고 이 끝에 있는 임플란트 주변도 뼈가 어느 정도 녹아있는 게 관찰됩니다. 초진 오셨을 때 사진인데 임플란트 주변에 살짝 눌러도 고름이 많이 나오고 이 뒤쪽에서도 고름이 나오고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도 많이 부어있는 상태에다가 염증도 많이 심했던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이 치료 계획을 잡고 한 2주? 3주 만에 다시 오셨는데 그때 당시 내원하셨을 때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하나는 이미 빠진 상태로 오셨고 뒤쪽에 있는 임플란트는 나사가 부러진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임플란트도 뼈가 많이 녹고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사진이 그 임플란트 제거했던 사진이고 그 앞쪽에 있던 주변에 긁어냈던 염증입니다. 임플란트 제거하고 나서 이분이 연세가 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걸 보고 나서 임플란트 재식립이 들어갔습니다. 5개월 동안 다른 부분 치료도 하고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5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다시 재식립을 했고 보철물이 완성된 사진입니다. 초진에서 보셨을 때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가 제거를 하고 재식립을 통해서 보철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앞에 부분에 임플란트 2개가 심어져 있고 연결되는 상태에서 앞쪽에 인공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임플란트 구조였는데 얘를 충분히 기다렸다가 일반적인 브릿지 형태, 앞뒤로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가운데 인공치를 넣는 브릿지 형태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60대 여성 환자인데 임플란트 보철물이 빠졌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임플란트가 찢어지고 파절된 것을 확인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한 후에 재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 후 6주가 지났을 때 잇몸 사진이고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6주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잘 아물고 있는 상태였고 잇몸 상태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잇몸은 잘 아물고 있었지만 잇몸 주변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위치에 단단한 잇몸이 별로 없고 말랑말랑한 잇몸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천장에서 잇몸을 이식을 해서 잇몸 이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잇몸 이식 후의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잘 아물고 있는 상태였고 이렇게 이제 각화치은 그러니까 단단한 잇몸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고 나서도 애우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 후에 다시 재식립을 했고 보철물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임플란트는 심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고 나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하시고 관리를 하셔야만이 오래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자기 치아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용산역 더현박한 치과 친절한 완수치 김환수 원장이었습니다.